안녕하십니까, 윤수빈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또 법인파산, 개인파산, 모든 그 도산 절차에서 가장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게 그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부인권. 이거는 이제 취소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이 취소 대상 행위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개시 결정을 해주거나 파산 선고 결정을 해주기 전에 또는 그 이후에도 이건 검토 대상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 지금 그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이나 개인, 그 다음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나 개인, 전체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 전에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요건에 따라서 신청 전에 60일 전에 한 행위, 요때 한 행위, 또는 6개월 전에 한 행위, 요때 한 행위.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신청자하고 관계가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이게 1년 전까지 됩니다. 1년 전까지. 그 여기가는 1년이 되고 여기가는 6개월이 돼. 늘어나는 특칙이 있습니다. 자, 회생이나 파산이나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법인일 수 있고 개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채권자가 많아요. 채권자가, 자, 금융기관, 또 일반적으로 돈 빌리는 거, 그리고 특수관계인한테 돈 빌린 거, 거래처들, 뭐 가족, 이제 다양하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금 다 변제하기가 힘드니까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거잖아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런데 내가 법인 대표이사고 내가 개인인데 나를 위해서 가족들이 돈을 빌려줬다. 제가 어떻게든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게 담보권이라든지 질권이라든지 근저당권이라든지 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보권이 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신용으로 대출 받았고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의 돈을 받았거나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거나 그다음에 가족들한테 돈을 빌렸거나 매입자한테 지금 못 갚고 있거나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동순이에요. 동순이. 그런데 지금 법인의 자금이 좀 있다, 개인이 자산이 좀 있다 해서 가족한테 돈을 갚거나 아니면 상거래, 나를 위해서 정말 외상으로 물건 많이 공급해 줬는데 오랫동안 거래해왔다, 그런데 이제 또 변제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도의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 맞아요. 채무가 있으니까 변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신청 이후에 하는 것도 취소 대상이고, 요건에 따라 60일 전, 6개월 전, 또 특수관계이면 6개월 전, 1년 전까지 다 취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형평이 어긋나거든요. 이런 거를 편파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소권은 사회행위라고 보면 돼요. 사회행위. 어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일부 자산이 있는데 그거를 일부 채권자한테만 주는 경우, 대물 변제든 변제든 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는 담보 없이 빌렸는데 최근에 와서 담보 설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취소 대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 전에 행위까지도 취소가 되느냐?
근데 요건 요건이 있어요. 요거 이때부터 위기 징후가 있었다는 거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뭐 60일 전, 뭐 6개월 전, 1년 전 이렇게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 취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취소 대상이 맞습니다. 근데 그 위기 징후, 그러니까 지급 불능이라든지 지급 정지라든지 또는 은행에서 말하는 거래 정지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법인이든 개인이든 변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 위기 징후가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취소가 되는 건데, 아니 채무가 있으니까 갚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건 지금 채무를 탕감받거나 또는 채무를 면책받거나 채무를 소멸시키는 그런 건데, 아니 채권자들 이렇게 동등한 채권자들이 있는데 일부만 변제하면 대표이사하고 가족 혈연 관계거나 잘 알고 있는 관계거나 지근거리에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안 주면 은행은 뭐 채권 없습니까? 그리고 사채업자는 채권 없어요? 그리고 뭐 상거래 매입처들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일부만 딱 목돈으로 변제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면책 대상 또는 소멸 대상, 회생 같은 경우는 탕감 대상 이렇게 돼버리면 형평이 어긋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회생 파산을 한다는 거는 전체 채무를 지금 법인이든 개인이든 전체 채무를 면책시키거나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탕감해서 변제하거나 이런 건데, 그러면 채무 자체는 그렇게 채무 전체를 조정하면서 사전에 이런 또는 뭐 이거 신청 후에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사실 신청해놓고 일부 채권자들한테 호의를 베풀어 한다고 치면 그런데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취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걸러내야 됩니다. 변호사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받아간 사람들, 돈을 받아간 수익자들이 이제 원상회복 원상회복하고 반환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임의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관제인이나 회생 같은 경우 관리인이 이제 스스로 소송까지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받아간 사람들 돈 다 써버리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송에서 지면 이제 법인 자산이든 개인 자산이든 거기에 강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중의 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전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를 신청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일부 채권자만 조정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이 어긋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것이고, 채무가 있는데 내가 변제한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뭐 일부는 맞지만 지금 이런 제도 하에서는 또는 사행위 취소 소송 그런 거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는 행위죠. 형평이 어긋나는 거니까. 그래서 회생이나 파산에서는 항상 사전에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저질렀다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반환해야 될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채무를 조정하는 신청을 할 때는 사전에 임의로 뭔가를 대표이사나 개인이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문제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형평과의 관계, 집단 채권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차원으로 시각에서 보시면 내 행위가 채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적법한 거지만 부당하다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이 취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왜 이렇게 법이 이러냐 이렇게 반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행위들을 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절차 진행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